그린지방이 오디오북 대구광역시 중부경찰서 2층 강력계 사무실의 형광등이 새벽 3시의 정적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빈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형사 박민수는 혀를 찼다. 화면에는 이번 달 해결 사건 0건이라는 숫자가 무정하게 떠 있었다. 벌써 3개월째였다. 다른 지역은 연일 강도, 절도, 폭행 사건으로 들끓는데 유독 자신의 관할만은 고유했다. 마치 범죄자들이 일부러 이곳을 피하는 것 같았다. 젠장.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같은 팀 후배 형사 김태호였다. 민수보다 3살 어린 29세, 경찰대학 출신의 엘리트였다. 항상 작은 가죽 수첩을 가슴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잘한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민수 형, 아직도 안 거세요? 아, 태호야, 너도 야근이구나. 네, 지난주 사건 정리하느라요. 형은 뭐하고 계세요? 민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다. 보다시피 할 일이 없어서 말이야. 태호는 민수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평소 관찰력이 뛰어난 그였기에 15년차 베테랑 형사의 내면에 쌓인 초조함과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형, 커피 한잔 하실래요? 편의점 커피지만요. 두 사람은 1층 로비의 자판기 앞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2개. 태호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형, 요즘 많이 힘드시죠?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표정을 보면 알겠어요. 승진 심사철이 다가오는데 성과가 없어서 고민이시죠? 민수는 캔커피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맞아. 이번에 못 올라가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 동기들은 벌써 다 경위 달고 팀장 자리 넘보는데 형 실력이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어요. 실력만으로 되나? 요즘 세상이 성과주의잖아. 사건 해결 건수, 검거율, 이런 숫자가 전부야. 태호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원가를 적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가 물었다. 너는 항상 뭘 그렇게 적고 다니냐? 아, 이거요? 그냥 일상의 작은 것들이에요. 대화 내용이나 관찰한 것들. 나중에 수사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강력계 팀장 최종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너희 둘 다 있구나.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팀장과 단둘이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너 올해 승진 신청했지? 네, 팀장님.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성과가 너무 아쉽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건이 터져야지. 그것도 큰 거 말이야. 하지만 이 동네가 워낙 조용하니. 팀장은 말끝을 흐리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청소부 아주머니마저 일을 마치고 간 후였다. 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건이 없다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CCTV는 복도에만 있고 사무실 내부는 사각지대였다. 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관할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의 정보를 검색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그들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심지어 소득 현황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김순자, 67세, 독거노인.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투절 상태. 완벽하겠군. 민수는 한 가구의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지하 원룸, 건강 악화, 주변과의 교류 단절, 디지털 기기에도 취약해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를 터였다. 이제 시작이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재빨리 화면을 바꾸고 평소처럼 업무를 보는 척했다. 형, 태호의 목소리였다. 불이 켜져 있길래 아직도 일하세요? 응, 밀린 서류 좀 정리하고 있어. 태우는 민수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너는 먼저 가. 태우가 돌아서며 말했다. 네, 그럼 내일 봐요.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가지 않고 북도 모퉁이에서 잠시 기다렸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2024년 3월 10일 새벽 2시 30분 민수형 혼자 사무실에서 야근. 평소와 다른 표정. 화면을 급하게 바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2화 첫 번째 위조. 2주가 지났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3월 말. 관할 내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신고됐다. 112 신고 접수. 달서구 55 아파트 501호. 독거노인 주거지 침입 절도. 민수와 태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70대 할머니 김순자였다. 바로 민수가 미리 조사해둔 그 사람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태우가 친근하게 물었다.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랍이 다 뒤져져 있고 용돈으로 모아둔 30만 원이 없어졌어요. 민수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였다. 창문에 잠금 장치가 헐거워져 있었고 서랍과 장롱이 어설프게 뒤져져 있었다. 무엇보다 현관문 손잡이에는 선명한 지문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감식팀에 연락하며 말했다. CCTV는 어떻게 되나요? 태우가 물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마침 어젯밤에 고장이었다가 새벽에 복구됐다고 하네요. 복구 후 영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30분 후 민수는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태호에게 말했다. CCTV에 용의자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파트 현관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태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뭔가 어색했다. 영상의 화질이 부분적으로 달랐고 타임스탬프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형, 이 영상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오래된 CCTV여서 그런 거 아니야? 민수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보고했다. 용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이정우 28세 절도 전과 이범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네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용의자는 저항 없이 체포됐고 지문도 일치했으며 알리바이도 없었다. 심지어 그의 방에서는 피해자의 것과 비슷한 돈 봉투까지 발견됐다. 완벽한 사건 해결이네요, 형. 태호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석연치 않았다. 지문이 너무 선명하고 CCTV가 하필 그 시간에만 고장났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태호는 혼자 현장을 다시 찾았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아파트 입구 화단, 핵 속에 파묻힌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USB를 집에 가져가 확인해본 태호는 경악했다. 그 안에는 아파트 CCTV의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CCTV 2024-0325 original.avi CCTV 2024-0325 modified.avi 원본 영상에는 용의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전혀 다른 시간대의 영상이 편집되어 삽입되어 있었다. 태호는 손이 떨렸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 그는 작은 수점에 기록했다. 2024년 3월 25일 달서구 절도 사건, 증거 조작 확실, CCTV 영상 편집됨, USB 발견, 민수형 관련 가능성 높음, 하지만 아직 확신 없음, 더 관찰 필요. 3화, 승진과 불안. 한 달 후 민수의 첫 승진 소식이 발표됐다. 경사에서 경위로 15년 만에 첫 승진이었다. 축하드립니다, 경위님.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태호도 함께 박수를 쳤지만 그의 표정은 석연치 않았다. 저녁 승진 축하 술자리에서 민수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경위가 된 건 첫 단추일 뿐이지. 그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갈망이 선명했다. 승진 후 민수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 수사를 시작했다. 김영희시죠? 저는 중부경찰서 강력계 광민수 경위입니다. 민수는 예방순찰이라는 명목으로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 공포심을 조장했다. 이 동네에 할머니 같은 분들만 노리는 조직이 있어요. 귀중포는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며칠 후 정말로 그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였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이 3건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성과는 급상승했고 상부의 평가도 좋아졌다.
하지만 태호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수점의 기록들이 점점 늘어나갔다. 2024년 04월 15일 경위님 승진 후 사건 발생률 급증. 패턴 분석 필요. 2024년 04월 20일 피해자들 대부분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우연의 일치? 2024년 04월 25일 경위님이 사건 발생 전 해당 지역 순찰 다녀온 기록 확인. 어느 날 저녁 태호는 민수와 단둘이 야식을 먹으며 물었다. 형, 이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많아진 게 이상하지 않아요? 패턴도 너무 비슷하고요.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태호야, 너 뭘 의심하는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 일은 사건 해결이야. 범죄자 잡는 거지 패턴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다. 민수 형의 변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화, 뒤틀린 살인.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대구 달성군 한 야산에서 노숙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민수와 태호. 시신은 50대 남성 이병철로 외상 없이 자연사나 동사로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이건 살인이야. 그는 시체의 목에서 미세한 긁힌 자국들을 찾아냈다. 질식사일 수 있어요. 민수는 즉시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어젯밤 야산에 들어가는 수상한 인물이 찍힌 영상을 가져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태호가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또 다른 USB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나무 뒤쪽에 숨겨져 있었다. USB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다. CCTV 원본 영상과 편집된 영상, 그리고 여러 개의 로그 파일들이었다. 태호는 로그 파일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영상 편집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로 다른 날짜의 영상들을 조합해서 마치 그날 밤에 촬영된 것처럼 만든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자 계정이었다. 사용자 파크 MS 폴리스. 편집 완료. 2024년 11월 06일 02시 30분 15초. 파크 MS 폴리스. 박민수의 이니셜이었다. 태호는 손이 떨렸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민수 형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었고 심지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번에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는 점이었다.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쓸 수 있었다. 태호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민수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2024년 11월 06일 노숙자 살인사건. 증거 조작 확실. CCTV 영상 완전히 가짜. 민수 형이 직접 편집.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형을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형도 내 동료인데. 5화. 균열의 그림자. 민수의 두 번째 승진 소식이 전해진 건 연말이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이제 강력계 팀장 자리까지 올랐다. 불과 1년 만에 연속 승진이었다. 부서 전체가 들썩였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그는 더욱 탐욕스러워졌다. 하지만 균열도 함께 커졌다. 첫 번째 균열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절도 혐의로 구속된 청년의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와 호소했지만 민수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라며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두 번째 균열은 언론에서 시작됐다. 한 지역 언론사에서 최근 대구 중부서 관할에서 발생한 연쇄 사건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고 용의자들은 모두 전과자라는 공통점을 지적했고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수는 이런 반응을 무시했다. 그가 원한 대로 이런다는 것에 만족했다. 세 번째 균열은 태호였다.
팀장님, 이 사건들 패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괜한 추측은 하지 말고 수사나 열심히 해. 라며 윽박질렀다. 그날 밤 태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USB들, 수첩의 기록들, 사진들. 모든 것이 민수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절차였다. 태호가 수집한 증거들 중 일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들이었다. 개인적으로 현장을 다시 방문하고 허가 없이 CCTV를 분석하고 심지어 민수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한 적도 있었다.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자신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민수가 아직 모르는 특별한 증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이 깊어가던 2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민수가 3개월 전 의문사 사건으로 처리한 피해자, 김순자 할머니가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저 혹시 이곳이 중부경찰서 맞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나타난 할머니를 본 접수 담당자는 경악했다. 분명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다. 연락을 받은 태호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태호는 급히 민원실로 내려갔다. 할머니는 정말로 살아있었다. 할머니, 어디라 계셨어요? 미안해요, 경찰관님. 시골 조카 집에 가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 갔느라고. 태호는 전율했다. 민수가 할머니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가짜 시체를 만들어 의문사 사건으로 조작했던 것이다. 그는 민수가 알기 전에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다. 할머니,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저와 함께 가시죠. 태호가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떠난 직후 민수가 강력계 사무실에 나타났다. 동료 형사에게 김순자 할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즉시 민원실로 뛰어내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젠장.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할머니를 서울의 한 요양원에 임시로 맡겼다. 그리고 대구로 돌아와 민수와 마주했다. 태호, 김순자 할머니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모셔놨어요. 어디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형.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태호,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형. 민수는 주저앉았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자신을 가장 믿었던 후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형을 믿고 싶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신고할 거야? 형이 선택하세요. 스스로 자백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태호는 민수의 눈물을 보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태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모든 걸 자백하면 경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거야. 언론이 난리가 날 것이고 시민들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거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진실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태호는 원칙을, 민수는 현실을 말했다. 그때 태호가 타협판을 제시했다. 형, 그럼 타협판을 제시할게요. 형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잘못 처벌받은 사람들을 위해 증언해 주세요. 대신 전체적인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럼 너까지 공범이 되는 거야. 너는 올바른 형사가 되어야 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망가지면 안 돼. 민수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태호야, 내가 모든 걸 자백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너는 이 일과 완전히 선을 그어. 네가 나를 조사했다는 사실도 숨겨.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태호도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더 일찍 막지 못한 책임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다. 결국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수는 모든 사실을 자백하되 태호의 개입은 최소한으로만 언급하기로 했다. 태호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되 불법 수집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만약 제가 그때 바로 말렸다면 형이 달라졌을까요?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야.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 하지만 적어도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였을 거야. 새벽이 오고 있었다. 동쪽 하릉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6개월 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는 전례 없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박민수 전 중부경찰서 강력계 팀장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박민수는 지난 1년 8개월간 총 27건의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19명이 잘못된 처벌을 받았고 실제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현재 박민수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잘못 처벌받은 19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 석방될 예정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이런 대규모 조작 사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가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나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정황들이 발견됐고 결정적으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살아서 나타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태호가 자리를 떴다. 그는 현재 경찰청 감찰부로 전보되어 이와 같은 사건들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민수 사건 이후 그의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한 상부의 발탁이었다. 1년 후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태호와 민수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형? 그럭저럭. 너는? 바빠요. 비슷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형, 얼마나 더 있어야 해요? 7년. 선처받은 편이지. 출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 계획대로. 농사 지을 거야. 조용한 시골에서. 저도 그때쯤엔 시골로 내려갈 것 같아요. 도시가 싫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막아? 후배들이 있잖아요. 제가 형에게 배운 걸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 진실을 포기하지 말라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태호야, 고마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3년 후 태호는 여전히 감찰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민수 사건 이후 처리한 수십 건의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부패 경찰관, 증거 조작, 직권남용, 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2027-08-15회 서부서 강력계 이민호 경위, 사건 해결률 비정상적으로 높음, 패턴 분석 필요. 민수형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자. 에필로그, 미궁 속의 진실.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다. 민수는 모범수로서 가석방되어 경북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 정착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태호는 감찰부 과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도시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다. 민수가 조작한 사건들은 모두 재수사되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성과주의, 승진 경쟁, 권력욕, 민수를 타락시켰던 그 모든 요소들이 여전히 조직 내에 남아 있었다. 제2, 제3의 민수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어느 가을날 태호는 안동을 찾았다. 형, 잘 지내세요? 응,
덕분에 농사 짓는 재미가 쏠쏠해. 민수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햇볕에 글린 얼굴에는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두 사람은 민수의 작은 텃밭을 거닐며 이야기했다. 태호야,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승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 그걸 인정하기 쉬워서. 능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맞아. 양심이지. 해가 지고 있었다. 민수의 작은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들어가서 저녁 같이 먹죠, 형. 직접 기른 배추로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집으로 들어가며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태호야, 고마워. 너 같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형, 우리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저녁이나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태호도 알고 있었다. 민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을. 무고하게 감옥에 갔던 사람들의 상처, 진짜 범죄자들이 저지른 추가 범죄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 모든 것들이 민수가 남긴 어둠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사건 없는 형사가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태호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그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은 남아있다는 것이. 그날 밤 태호는 민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민수 형처럼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형사의 숙명이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대구로 돌아갔다. 그의 책상에는 또 다른 수상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없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민수는 텃밭에서 배추를 따며 태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고마워, 태호야. 너 덕분에 나는 아직 인간이야. 바람이 불어와 배추잎을 흔들었다. 평온한 시골의 오후였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어둠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었다.